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9월달 유료멤버십 구독자분들을 위한 경제신문 분석, 오늘은 배터리편 준비했습니다. 총 9가지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K배터리 중국에 무너진 외양간 하루빨리 고쳐야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시장이 처음에 급성장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이 3원계 배터리를 채택한 3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까지 장악할 정도로 굉장히 우위에 섰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입지가 많이 좀 바뀌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배터리 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값싼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전기차 원가의 이제 4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배터리 원가이기 때문에 이 인산철이라는 값싼 소재와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고, 테슬라도 가장 많은 발주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시장의 영향력이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요인이 더욱 중요해진 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그런 경쟁력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3사 같은 경우에는 엔신 3원계 프리미엄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앞세워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LFP 배터리를 우리가 너무 좀 가볍게 받고 기술 자체를 조금 더 선점할 수 있는 기회와 자본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좌시했다라는 것 자체를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부랴부랴 이 중저가 포트폴리오까지 누가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 자체가 반값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시장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중국 업체에 많은 시장을 뺏겼다라는 점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인산철 배터리 어떻게 우리가 개발해야 될지, 인산철 배터리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2차 전지 쪽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관련된 소재적 특성이라든지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리 학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차 배터리 1위 CATL 잘 달렸다. 2분기 순이익 63% 급증이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앞부분과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CATL의 2분기 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63% 이상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56% 늘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매출과 영업이익 신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반값 전기차 자체가 굉장히 빠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CATL의 2분기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 81.25%에서 금년도 60.5%까지 많이 생산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점은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방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다소 수요 자체가 따라오지 않고 있고, 중국의 소비 심리가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판매 자체가 만약에 더뎌진다면 이런 추세 자체가 2차 전지 회사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CATL의 실적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3사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법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라는 이 제도적 정책 도입을 통해서 중국 업체를 견제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테슬라, 포드까지도 이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밀월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략적 제휴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K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 마케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전략, 수립, 그리고 기술, 소재 측면이라든지 배터리 생산 측면에서의 원가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조성에 대한 기술력 확보까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 만큼 이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동기 좀 같이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ESS 시장 K배터리 점유율 감소세 뚜렷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전기차에 탑재되는 2차 전지 시장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 대형 2차 전지죠. ESS 시장의 성장세가 상당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2021년에 비교해서 작년도 기준 63%, 68%가량 증가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0년까지 이 시장 자체는 23%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ESS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에 비해서 배터리 양이 어마어마하게 클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전력 생산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ESS의 그 수요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3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시장의 55%를 좀 이제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었지만, 화재 사건 이후로 이 강력한 규제가 도입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시장에서 ESS의 기술 확보가 위축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감소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시장에서 국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2개사가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ESS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4.8%에 불과하고 CATL은 43.4% 그리고 BYD, EV까지 합치게 된다면 거의 7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이 바로 중국 업체들의 인산철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 이 시장을 빨리 뺏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ESS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애리조나에 3조 원 규모의 ESS 공장을 좀 선제적으로 짓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 기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0조 시장 선점하자 K배터리 ESS 놓고 중국 업체와 경쟁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4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저는 수치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릿속에 간략하게 좀 넣어두셔도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LG 엔솔에서도 ESS 부문에서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시장의 성장세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ESS와 태양광에 각광받는 이유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난방 전력비 부담이 커지자 가정 내에서도 태양광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G 엔솔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 가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ESS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인데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엔블럭이라는 이 네이밍을 바탕으로 이 ESS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엔블럭 E, 엔블럭 S라는 이런 시리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냄으로써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만든다든지 혹은 컴퓨터에 CD를 넣는 어떤 모듈 형식처럼 5개까지 모듈을 계속해서 끼워 넣음으로써 용량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편의성 있는 제품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아까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 배터리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철 배터리 얼마큼 빨리 기술력을 확보해서 이 가정용 ESS까지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LG 엔솔이 그 미국 애리조나 지역에 3조 원을 투자해서 ESS 전용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요. 그 용량은 16기가와트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전용 배터리 공장을 설립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SS 시장의 중요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인 투자를 과감하게 단행하는 기업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SBB라고 해서 삼성 배터리 박스라는 어떤 제품을 2023년에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보자면 내부 배터리 셀과 모듈 등을 박스 형태로 미리 담아 둠으로써 화재나 어떤 성능 저하의 위험을 좀 이제 차단하는 그런 안전에 좀 더 신경 쓴 이 제품 설계를 좀 보여줬다라는 점이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양극재를 비롯한 최신 소재 기술을 적용해서 전력 소비 효율 자체를 좀 높이기 위한 고민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이 태양광 ESS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력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만큼 가격이라는 요인이 가장 큰 어떤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BYD 업체 같은 경우에도 LFP 기반의 ESS 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이 어떻게 이런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대항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기술력, 제품력 깊이 파고 들어서 분석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기사, K배터리 미국 공들인이 유럽서 밀린다 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미국의 IRA법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지역 내에 배터리 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 계획을 많이 앞다퉈 발표한 게 사실입니다. 그 사이 유럽 지역에서 의 점유율은 많이 뺏겼는데요. 우리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3사의 배터리 점유율은 63.4%였는데 비해서 전년 대비 7.1%포인트 줄어든 시장 점유율 수치를 금년도 상반기에 보이고 있고 그 사이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크게 도약한 상황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22.6%였던 점유율이 34%까지 급상승을 했고 한국과 중국 업체 간의 점유율 격차 같은 경우에도 48%에서 29%까지 유의미한 수준까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제도적 도입을 통해서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K배터리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를 차별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 업체들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업체들이 미국을 공략하고 있는 사이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해서 생산 캐파를 확대하고 완성차 업체 간의 어떤 단단한 유대를 구축함으로써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EU 시장 내에 어떻게 생산 캐파를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원자재 관련된 법안들, 2차전지 관련된 세제 혜택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분량만 하더라도 268만 대로 중국 618만 대 이은 2위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점유율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향후 시장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중국 업체들이 인산철 배터리 기술력을 앞세워서 완성차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수록 고리가 단단해지는 과정에서 K배터리의 입지는 좁아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업체들과의 어떤 새로운 유대들을 우리가 새롭게 구축하고 공장 구축을 통해서 완성차 업체 간의 새로운 영업 전략들을 수립하고 시장 점유율을 다시 뺏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6번째 기사, 증권가 LG엔솔 2분기 실적 아쉽다, 유럽발 수요 지연이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LG엔솔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2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가격과 출하량 모두 예상 대비 부진한 흐름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배터리셀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1분기 원재료인 리튬과 니켈의 가격 하락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판가 하락이 예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발주를 조금 늦추는 그런 연속적인 액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판가의 하락 그리고 판매량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가의 동향에 따라서 이 판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시기에 따라서 선제적인 판매를 좀 확대 나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업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3사 자체가 짓고 있는 공장 자체를 얼만큼 빠르게 가동에 돌입할 수 있고 수율 안정화를 꾀하느냐 자체가 공급량 확대 그리고 수익 개선을 통해서 회사의 성장과 직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 관련된 기사입니다. 연초 기사긴 하지만 작년도 이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우선은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20조를 달성했습니다. 21년도 13조 5,500억 수준이었던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급성장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1조 8,080억을 달성하면서 LG엔솔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률 보임과 동시에 수익성까지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과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점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7년의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게임 체인저로 통하는 지름 46mm의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인 46파이 설비를 갖추고 시제품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BMW와 같은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사를 대상으로 해서 납품 계약까지 체결을 예정에 있다라는 점, 연초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자체는 테슬라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했을 정도로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삼성 SDI가 한 발 앞서서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기사, 삼성 SDI 상반기 연구비 초격차 유지, 수익성 K배터리 1위다 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아쉬운 실적을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삼성 SDI는 계속해서 실적 자체를 통해서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 SDI의 상반기 연구개발비 비중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5,822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 4,707억 원을 기록했고요. LG엔솔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R&D 투자를 단행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누적 영업이익률 7.3%를 달성하면서 LG엔솔이 6.24%를 앞지르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 5,822억 원의 R&D 투자 비용에는 전기전자 소재의 연구 개발비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지원 동기를 쓴다든지 삼성 SDI의 강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이만큼이나 지속적인 연구 개발비 투자에 대한 확대를 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매출이나 매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LG엔솔에 비해서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비율의 R&D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에서는 현금 흐름과 유동 비율, 부채 비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1조 4,472억 원을 삼성 SDI가 보이고 있고, 엔솔 같은 경우에는 영업 현금 흐름 1조 2,964억 원으로 삼성 SDI의 영업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제품을 팔고 현금 창출로 연결을 함으로써 이 현금 여력을 단단하게 쥐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신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훨씬 더 삼성 SDI가 규모는 작지만 빠른 시장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의 시장 점유율 4.1%로 SK온의 5.2%에 비해서 다소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 SDI의 의도적인 생산 캐파 점진적인 상승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삼성 SDI 미국 GM과 5조 배터리 동맹 맺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초 기사이긴 합니다. 3월 3일에 나왔던 기사이긴 하지만 이 기사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GM 같은 경우에는 본래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속적인 어떤 합작 회사를 만들고 전략적 협의를 빠르게 이뤄왔던 대표적인 파트너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 SDI와 GM과의 협업 확대, 그리고 그 5조 원 규모의 협업 확대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배터리 시장에서의 영원한 파트너십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역학관계가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이 아무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 SDI의 기술력과 공급 캐파가 빠르게 올라오는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더 많은 협의를 빠르게 이뤄나갈 수 있는 여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반증적인 사례로 좀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입증받은 사례로도 볼 수가 있고, 향후 5조 원 투자를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의 마중물을 드디어 뜨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반기 배터리 산업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기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